18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올여름. 계속되는 폭염 경보에 열흘이 넘게 이어진 열대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이던 8월 초, 전력거래소에선 연일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를 갱신하며 초긴장 상태를 이어갔는데요. 적정 전력 예비율인 45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져 여러 번 위기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제 300만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의 단계가 2번이 갔었고 400만 이하로 떨어지는 300만 대가 2번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비력이 적게는 한 250만 대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전국적으로 정전이 되는 블랙아웃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의 전력 생산 체제로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에 이른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올림픽을 앞둔 6월의 런던입니다. 템지강을 가로지른 블랙프라이어스 다리의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1886년 건설된 이후 1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런던을 지켜온 이 다리에 현재 열차가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템지강에 놓인 다리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늘어난 교통량과 승객들의 편의에 맞춰 승강장의 폭을 넓히고 낡은 시설을 보수하는 등 대대적인 재개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역사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역사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덮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사가 완공되면 총 4,400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다리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We're rebuilding a huge amount of the British rail network at the moment, and we're always looking at ways to incorporate sustainable technologies into our designs. We chose solar at Blackfriars because there's a big expanse of the roof, 6,000 square metres, and it's not overshadowed at all, so it will receive a lot of sunshine through the year, generating power, which will power the station. 공사가 완공되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9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역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50%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석 연료를 절약할 수 있어 연간 51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는 중형 자동차 142대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But obviously it's great, the solar panels, and seems like that's kind of happening a lot more in the UK. People are getting a lot more involved kind of with the environment and a bit more aware that we need to kind of be looking for renewable energy. So anything that's happening like that here is a good thing. 블랙프라이어스 역사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계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확산이 더딘 편인데요. 이 회사는 대도시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블랙프라이어스 역사공사는 이 회사에게도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because it's on a roof, but that roof happens to be on a bridge over a river, over a railway line. So logistically, it's very challenging to get all of that in place while they're running trains underneath.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를 이용해 태양빛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 방식인데요. 발전 과정에서 공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유지와 보수가 간편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치 비용과 발전 단가가 비싸고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단점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태양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his company is based on sustainability. There's a mission behind.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the ever-increasing growth of exhaust gases and the growth of people living on this earth by 75 million
increasing per year, and there are limits here, and we need to think different. And solar is one of the major solutions in the field of energy.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환경단체 프렌드 오브 어스를 찾았습니다. 고갈돼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식과 비용의 한계에 부딪혀 발전이 더딘 편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So one of the top solutions is to change the way that we produce our energy, also to reduce it. So we refer to it as energy efficiency, which is increasing the way our houses are insulated so we don't lose so much energy through our houses and all buildings, but also producing our energy from clean, renewable sources, so like solar panels on the roofs without being continually addicted to these fossil fuels that create so many damaging emissions.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최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남 합천댐에 설치된 세계 최대 규모의 500kW급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부터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한 시와호 조력 발전소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3%도 채 못 되는 형편인데요. 대지진 이후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도쿄의 번화가 긴자거리. 지난해 대지진과 최악의 원전 유출이란 대참사를 겪었던 일본. 평온한 모습이 사고 이전으로 돌아온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10만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원전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일본인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선 50개의 원전 중 2곳만을 재가동하고 있는데요. 화력 발전에 의존하다 보니 화석 연료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もう一点最も重要なのは今電力はなんとなく足りてるんですけど、それは火力発電所がフルパワーで動いてるからなんですね。そのための石油の輸入であるとか、同じく韓国と同じように日本も LNG 輸入してますので、そういった値段の高い電力をたくさん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実はあります。で、そういう化石燃料の輸入に頼りつつもなんとか回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ありまして、今度の問題としてはそういう高い電力料金を誰が負担するんだっていう問題に実は来ています。 국민들의 반대와 발전 단가 상승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일본 정부. 고심 끝에 경제 산업성에선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 제도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를 국가가 정한 고정가격으로 전력회사가 사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 구입으로 올라간 원가를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받게 되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성책을 도입하는 데는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인다는 장점 외에 또 하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太陽光も風力も今かなり世界的にも競争が激しい分野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新しい技術というものは日本の企業というのは非常に強みがある部分でございますので、こういった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推進することで、日本の産業の振興にもなりますし、またその日本のいろいろな地域にですね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入ってくることで、地域の振興にもなる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전력난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5월 문을 연 도쿄 스카이트리입니다. 634m에 달하는 세계 최고 높이의 전파탑으로 건물 전체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건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다 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지만 실내 온도는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열로 물을 데우거나 식혀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지하에 7,000톤 규모의 대형 수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땅속 온도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데요. 땅속에 파이프를 매설하고 이 파이프로 물을 순환시켜 일정 온도로 냉난방하고 있습니다. 地熱を利用したヒートポンプということで冷水を作るのに、熱が発生しますので、その熱をですね地中の方に逃がしまして約4度ぐらいの差がありますけども、それで冷やしてそれをまた冷房に使っております。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43%가량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48%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에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하우스로 불리는 이 에너지 절감 주택엔 자가 발전을 위해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창틈과 열교환 환기 시스템을 통해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데요. 창문 바깥쪽엔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는 전동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하우스는 벽체나 창호 등에 고성능의 단열재를 적용해 건축비가 상승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간 에너지 절약 비용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このタイプの建物ですと、最初の住宅の値段としてはおよそ一般の建物とは1500万円から2000万円ぐらい、高い建物になります。ただ年間の光熱費の削減がですね、約50万円ほどになりますので、家のライフサイクルコストで考えた場合は、きちんと元が取れるというような計算になっております。 스마트하우스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감하는 주택이 아니라 집이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축적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량을 조절해가며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축전지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1,50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인데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선 비싼 축전지를 대신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 닛산. 다양한 모델들의 신차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고유가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건 높은 연비를 자랑하는 고효율 자동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전기 자동차에는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충전된 전력으로 움직이는 건 일반 전기 자동차와 동일하지만 충전된 전력을 집으로 전달할 수 있어 전력 보조 시스템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こちらのスタートボタンを一度押しますと機械で安全を確認した上で電気が車からお家に流れるという形になります。今この電気は完全にリーフのバッテリーから賄われているもの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자동차의 배터리가 바로 집의 축전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데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최대 24kW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는 16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력량인데요. 충전된 전력을 집으로 보내면 일반 가정에서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해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때 사용하거나 가격이 싼 심야 전력을 축적해 두었다 낮 시간에 쓸 수 있어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前向きに検討しています。いつ停電になるかわからないんで、今年の夏には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けど。 원전 사고 이후 전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마치 기후 변화로 닥칠 미래의 에너지 난을 보는 듯한데요. 에너지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는데요. 이곳은 요코하마에 위치한 하수 슬러지 재활용 처리장입니다.
각 지역의 물재생센터에서 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침전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곳인데요. 하수 침전물은 수분과 유기물 함량이 높아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미생물을 넣어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유기물을 분해해 처리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가스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私どもで施設で発生したガスをですね発電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年間ですね3000万キロワットでございます。これを場内のですね所要動力機械の運転に使っております。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하수 슬러지 처리장에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고도 남아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스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열도 미생물 발효 탱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가스는 발효 후에 남은 침전물을 태우는 소각로의 연료로도 사용되는데요. 침전물을 소각하고 난 후에 남은 재는 시멘트의 원료나 건축 자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쿄 북동쪽의 아라카와구. 인구 20만 명의 이 지역은 중소공장이 밀집돼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증가하면서 냉난방기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혹서기엔 폭염으로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자체에선 이런 지역 형편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건강도 지키고 전기 사용량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ご案内の通り、原子力発電所の問題がありまして、これから再生可能エネルギーへの転換ということが強く求められてはお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それが完全に移行するまでは少し時間がかかるということで、我々基礎的な自治体がですね、対応していく一つの方法といたしましては、節電も一つの発電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이런 취지로 개별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공동으로 전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긴 것이 바로 거리의 피서지입니다. 더위에 약한 유아나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에는 군의 공공건물 46개소를 개방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요. 냉방비도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도 지킬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습니다. 自分の家で冷房をつけたりして過ごすよりもここに来たらみんなで喋ったりもできるし一つ一つの家で冷房をつけるんではなくて一つの場所でつけることになるので省エネにもつながって地球温暖化にも地球温暖化の防止にも貢献できて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지난해 원전 사고 이후 5번의 계획 정전을 경험한 주민들은 철전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거리의 피서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熱中症対策について学んだりする講座もありますし、でエアコンのつけ方、消し方、ちゃんとそういった暮らしの仕方についても講座があります。 급작스레 닥친 에너지 위기 속에서 미래의 에너지난을 헤쳐나갈 대응법을 새롭게 배워나가고 있는 일본인들. 지금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미래를 위한 변화와 동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반도 면적의 35배가 넘는 광활한 대륙에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호주입니다. 호주에는 산림의 80%가 유칼립투스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칼립투스 나무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숲에는 유칼립투스 나무를 둘러싸고 5층 높이의 파이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포함해서 6개의 거대한 원형 울타리가 숲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설은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일까요? This is a free air CO2 enrichment facility, and what this does is it injects carbon dioxide into the forest, and we do this to see what happens in a future higher carbon dioxide world. And we are especially interested in to see what happens to the water use of the forest,
and also the carbon sequestration and nutrient cycling. 순수한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기화시켜 일정 농도로 공급하면 수직 파이프의 작은 구멍을 통해 숲으로 배출되는데요. 기후변화로 달라질 숲의 모습을 예측하기 위해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나무둘레의 변화와 토양의 수분 함유량 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의 호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미래에는 숲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It's more, we're trying to more figure out now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world. So once we are in a high CO2 world 50 years from now, unless we of course do something about it, it probably is too late by then. What we're trying to do is trying to figure out how climate change will affect our forests, because they are so vital in the water resources for Australia and also wood supply and other functions that the forest has, like biodiversity. And these results may help us plan for the future. Yes. 5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해 행동에 나선 호주인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만도 무려 100년이 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00년간 기후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 변화의 경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생존의 열쇠. 그것은 바로 물과 식량, 그리고 에너지인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고 한 발 먼저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